오늘 그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지도부가 오늘 우리 동네를 다녀가신 거죠. 동작구에 있잖아 현충원이. 야 현충원도 없는 사람들은 좀 무릎 꿇어. 동네에 현충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네요.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거죠 거기.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묘역은 이제 봉화마을 내려가시면 되고 저거 화면을 보시면 난 저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 정치를 만약에 해보고 싶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쫙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민주당 쪽 사람들은 여기 군인들한테 우비를 입히고 국민의힘 쪽은 지네들이 쳐 있고 막 우비 입고 막 지열처럼 날려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 지금 1월 1일 날이라 저렇게 오늘 여기 이 장소에서 한동훈도 만났대요 또. 한동훈은 뭐 어디 묘소 참배했을까? 나 그건 관심 없고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 참배할 데가 없어. 이승만이나 참배하지 뭐. 그랬나 보네요. 뭐 백선이 지금 전두환은 묘도 못 찾고 있고요. 국립묘지로 못 갔어요. 국립현충원으로 못 갔어요. 거기 박정희 묘도 저 국립현충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국립현충원 한 2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 가가지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네. 그 현충원에 가서 이제 했었고 지금 내일은 이제 봉화마을 가고 내일은 평산마을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예의를 갖추어서 방문한다 이런 거고.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렇게 글씨도 잘 써. 왜 글씨 진짜 못 쓰는 애들 하나 있잖아요. 뭐 안철수, 이준석. 아니 못 쓰는 것도 못 쓰는 거지만 꼭 밑에다 이렇게 메모 보고 쓰는 그런 모질이도 있죠. 뭐 2줄만 넘어가면 기억을 못 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이는 또 박명록 쓸 때 저렇게 문장으로 안 쓰고 이상한 헤드라인 같은 걸로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저거를 윤석열이 써서 하면 이런 거겠지. 숭고한 희생, 그러니까 숭고한 희생하신 호국 영령 끝. 이런 식으로. 내가 언론사 헤드라인을 쓰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여기를 방문해서 내 각오를 쓰는 거잖아요. 숭고한 희생의 호국 영령 이렇게 쓰는. 뭐 호국 영령이요, 희생이요,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저 개인적인 바람은 2025년 1월 1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응원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 분노할 타임이에요. 이낙연. 야, 아니 저렇게 하는 명분이 없다니까요.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큰 싸움 벌이겠다. 어디 갔냐면은 이낙연이가 행주산성을 갔어. 행주산성은 우리 조상의 성역이거든. 권율 장군. 아니 행주산성에 가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다 모았어. 한 200명 되더만. 거기 갖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큰 싸움 벌이겠다고 하는 게 저게 무슨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확신합니다. 이 누군가한테 엄청난 큰 협박을 당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민주진영에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힘을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열받는 게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못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지지율을 안 오르냐.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있는 당신이 당대표를 그만둬라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만약에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치면 총선 끝납니다. 아예 못 이겨요. 이재명 중심으로 당원들은 거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고 있는데 당대표 물러나세요 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재명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영이 깨지는 상황인데 그걸 안 받아들였다고 만나보니까 안 되겠더라 싶어가지고 탈당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무도한 자들이 다 있어요?
더군다나 그 사법 리스크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냐고.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라는 저 요구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정치적으로 당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건 뭐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거나 당내 분란이 엄청나게 크게 소용돌이 쳐가지고 당이 뭐 쪼개질 정도의 위험에 처했다거나 그 정도의 큰 잘못이 아닌 이상 당대표가 왜 사퇴를 합니까? 아니 제대로 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이 선거에 압승한다할 만큼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어제도 막 언론사들이 새해 신년 여론조사 하잖아요. 너희들이 기술을 막 써.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유선을 한 20%죠. 한 21% 넣어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론조사 꽃이 비싼 것이 정확하다 이런 걸 차원을 떠나고 민주당이 선거 압승할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어. 근데 윤석열이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서 그 명분으로 탈당한다. 이게 뭐야 이게.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미친 건지 아니면은 야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누군가 협박을 받아 저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지금 그렇고 중요한 어떤 행사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이낙연은 완전히 민주당의 엑스맨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거는 간자라고 해야지 간자. 저 눈 오는 날 저렇게 금요일이었죠 저게. 네. 저거 모여가지고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 못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탈당의 명분으로 이재명을 사용한 거야 그날. 그렇죠. 만나서 사퇴하라고 했더니 사퇴 안 한다더라. 나 그래서 나간다. 사실은 사진 찍고 싶어서 저 만남을 계속 요구했던 게 이낙연 측 아닙니까? 회동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기 최측근이 대장동 의혹 제기 같은 짓을 했고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이 이재명이 청명하다는 것만 밝혀졌다면 저 자리에서 본인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퇴를 원한다고 하니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후한무치 양아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유럽이나 영국 정치에서 보듯이 정치인들끼리 싸울 때 이 정책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는 협조하겠다. 이 정책을 왜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변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 대표 사퇴하는 게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이제 77.77%로 당선시켰잖아요. 그래 지금 뭐냐면 총선이 그때 너무 아깝게 대선을 져가지고 이재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붙자. 그게 총선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쪽 보수 언론들이 여론조사 장난질로 막 뭔가 하는 거는 그것만 딱 갖고 와. 비싼 건 안 봐. 엄청 싸구려만 딱 봐. 그래 놓고 그걸 보고 윤석열 개판 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서 탈당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논리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 놓고 지금 억지로 뭔가 명분을 만들었지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누군가 했더니 그러더라고. 미친놈 아니야 이게. 미친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다가 지금 저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 뭐 나갈까 말까 했던 우리 마차님의 조어가 있었죠. 영원 천민. 그렇죠. 이 사람들도 너 나갈 거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 간판이 되기 힘들어요. 경선 이기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핑계 대고 또 나가는 거야. 얼마나 비열해.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내가 당원들과 소통이 안 돼서 당원들이 많이 뭐랄까 경선에 참여하는 총선 때 내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럼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 천민도 탈당한다는 지 썰만 있지 개별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 이낙연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 회동할 때 그 수행했던 윤영찬 의원도 그러니까는 이낙연의 측근으로서 동행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자기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동행했어. 그때 저 윤영찬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영찬 동행은 했는데 자기 향후의 정치 진로에 대해서 이낙연과 함께 하겠다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본인이 저 나이 먹도록 저 입지에서 아직까지도 뭐 초선 재선 그런 이낙연 개라고 밖으로만 내비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윤영찬이 그래서 자기 앞에서는 꿉꿉
굽신굽신 할지 모르겠지만 안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 때 윤영찬이 따라간 게 정치인 윤영찬이 아니라 동아일보 후배 윤영찬으로 그냥 같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이 같이 있는 게. 문제는 너무 건강한 스타일이야. 이나가 아마 52년생인가 그럴걸?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73세쯤 되는 거예요. 한국 나이로. 오래됐으니까. 지금 뭐 불출마한다 이런 썰이 있지만 그렇다면 난 더 이해가 안 가. 불출마 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럼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협박하는 것 그렇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계속 노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출마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본인이 등판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물론 정쟁이라고 하지만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지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낙연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리고 진짜 개인적인 어떤 미움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그 영원천민이 4가지 중 결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당에 잔류할 것인가, 불출마할 것인가, 탈당 후 출마할 것인가, 신당 창당할 것인가. 그런데 이 넷 중에서 사실 저 안에 있지 않지만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막 탈당한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이낙연은 탈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들 먼저 탈당했는데 이낙연 탈당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근데 저 그림이 좀 꿀잼이에요.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네 명이 각각 한 가지씩 역할을 맡은 것 같잖아요. 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해서 검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찾아봤어요. 민주당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공천 받을 생각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나? 여지없이 검증 결과 7차에 모두 통과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것도 검증위원회 다시 한번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극렬한 해당 행위를 하는데도 그러게. 통과시켜 주는 게 됐다는. 말이 됩니까? 그것도 또 그렇죠. 통과 안 돼가지고 막 속 타는 사람도 엄청 많더만. 예. 근데 저렇게 공천 받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서 마치 탈당하거나 신당에 조인할 것 같은 이런 냄새만 피우고 있는 거지 사실상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언론 인터뷰할 때는 꼭 그 갖다 붙이잖아요. 내가 공천 때문에 이런 줄 알아요? 네. 내가 공천 때문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는 원서 다 쓰고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박빙 선거하고 있다 그러면 타격이 있죠. 근데 저 봐봐요. 지금 윤영찬이나 이원욱이나 조홍천이나 김종민이나 다 그 지역 내에서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도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저 자리에 지금 조홍천이 있잖아요. 조홍천이 탈당을 하면 최민희 의원이 후보 되는 거예요. 경선 하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은욱 탈당하면은 진석범이 되는 거야. 윤영찬 탈당하면은 현근택 되는 거예요. 오 좋다. 김종민 탈당하면은 저 황명선이 되는 황명선이 거예요. 되는 거고. 그런 거야. 나가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그로라고 하지. 뭐 사람이 남녀간에 연애를 해도 진짜로 헤어지고 싶으면은 이거 있잖아. 지금 유책 배우자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씨발 진짜 열받게.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게 얘네들은 이미 벌써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놓고 왜 민주당 탓을 하냐고. 아, 상대방이 찰 때까지 계속 그래. 나쁜 짓 하는. 진짜 찌질함의 끝판왕들입니다. 아우 그냥 차라리 나 이 정도 되면 나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 나가나 안 나가나 민주당 의석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는 나가라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바지가랑이 넣었다는 붙잡고. 거. 이 넣었다는 거에서 여러분 진짜 다들 놀라셔야 돼요. 아 그러네 진짜 일단 넣었다는 거네. 공천 받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 받고 싶어서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증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알아서 저 사람 그 출마할까 말까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접수를 해서 서류 접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라니까요. 아주 압도적인 선거에서는 저 사람들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해갖고 질질 끌면서 계속 분란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빨리 나가면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관심을 받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존재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뭘 어떻게 나가도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안 되는 거고 아니 국회의원 내내 이재명 대표 뭐 경선 또는 당대표 만들어놨더니 계속 이재명만 공격했던 자들이잖아요. 예.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아,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까 야스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낙연 패거리들이 윤석열을 돕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만 이렇게 흔들림 없이 딱 중심 잡고 누구는 떨어지겠지 경선에서. 근데 윤석열 돕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 내려놓으라고 할 정도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민주당 잘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총풍 사건 일어났을 때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아무리 선거에 이기고 싶다고 해서 북한에다가 총을 쏴달라고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낙연을 지금 활용하는 건가?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렇게 급발진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방법이 없어.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 되냐고. 지금 역대급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낙연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 정보를 통해서 이재명 물러나라. 안 물러나니까 난 나간다.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유책 배우자인데 이재명을 유책 배우자로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명분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난 뒤에 역사가 심판합니다. 역대급 사고라 했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저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민주주의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진아님 영부인이고 나발이고 김건희를 특검하라. 자, 한번 외쳐요.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 여사님 별명은 히드라님. 미국 CIA에서 결과 분석 나왔어요. 김 여사가 노란 휴지를 쓰는 이유가 본인이 뱉은 가래 보기 싫어 같은 색을 쓴다 합니다. 담배 피면 가래가 좀 노랗죠. 그 가래가 뾰족하게 나가나 봐요. 히드라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자, 불등사랑TV님. 월수목 밤 10시 방송하신대요. 불등사랑TV님. 구독 좀 해주시고요. 민주당 제발 전투력을 가져라. 지난번 김영진 의원께서 장윤선 유튜브에 나와 올 4월 총선 151석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신감 없는 것 같습니다. 200석 목표를 가지세요. 새날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선거 전략이에요. 네,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간당간당하게 이긴다고 해야 민주당 결집할 테니까. 시크 대마왕님 항상 새날 사랑합니다. 소액 릴레이 후원 새날 위해서. 이분은 소액 릴레이 후원을 잘하시는 분이고 저번에 전주 갔을 때 그분이죠. 네, 시크데모. 꽃 주신 분.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 TV님, 포나님, 마차님, 야수님, 이윤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석을 끌어내리는 갑진년. 여러분 갑을 병정할 때 갑 아니고 갑진년. 정말 갑진년 새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대현님은 하지 마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김대현 안 하셔도 돼요. 자,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새날이 2만 원 빼먹는 거 되게 미안하다. 새날 한번 나와요. 어머니 맛있는 밥 사줄게.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